안녕하세요. 백년의사입니다. 어깨가 아프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죠. 이거 그냥 결린 거겠지? 아니면 오십견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십견 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에서 관리해도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 하세요. 어떤 분은 참다가 너무 심해져서 오시고 어떤 분은 별거 아닌데 너무 일찍 오시기도 하고요. 오늘은 오십견과 단순 어깨 결림의 차이,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오십견과 안 가도 되는 오십견, 이걸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어깨가 아플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이게 그냥 결린 건지 오십견인 건지. 단순 어깨 결림은 근육 문제입니다. 뻐근하지만 참고 움직이면 풀리고 마사지 받으면 시원합니다. 목욕탕 가서 따뜻한 물에 있다 오면 한결 나아지는 거예요. 이건 근육이 긴장해서 생긴 통증이니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반면 오십견은 관절 문제입니다. 아파서 못 움직입니다. 누가 도와줘도 잘 안 올라갑니다. 특히 밤에 더 아픕니다. 단순 결림은 움직이면 풀리는데 오십견은 움직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안 되는 것, 이게 오십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깨가 결렸을 때는 누가 팔을 들어주면 올라가요. 아프긴 해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십견은 누가 들어줘도 중간까지만 가고 막힙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게 차이입니다. 오십견은 나이만의 문제일까요? 예전에는 50대에 생기니까 오십견이라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 굽은 어깨 자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이런 이유로 40대, 심지어 30대에도 오십견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나이보다 사용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잖아요.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목이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 어깨 관절에 계속 부담이 갑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이가 젊어도 오십견이 올 수 있어요. 오십견은 왜 시간이 지나면서 양상이 바뀔까요? 오십견은 대부분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증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깹니다. 팔은 아직 조금 움직여집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결렸겠지 이겁니다. 그래서 파스 붙이고 찜질하고 참고 넘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십견은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직기입니다. 통증은 조금 줄어듭니다. 대신 팔이 거의 안 올라갑니다. 머리 빗기, 옷 입기 힘들어집니다. 이 시기에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불편해지거든요. 머리를 감으려고 해도 팔이 안 올라가고 옷을 입으려고 해도 팔을 뒤로 못 돌리고 이러니까 이제야 병원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회복기입니다. 통증과 강직이 서서히 풀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다 낫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긴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팔이 완전히 안 올라가거나 뒤로 돌릴 때 불편하거나 이런 게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오십견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라면 집에서 관리하며 지켜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참을 만합니다. 밤에 잠은 잘 잡니다. 팔이 천천히라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오십견이 약하게 온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스트레칭, 자주 움직이기, 어깨를 굳게 두지 않기, 이것만 잘해도 자연 회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위로 올려보는 스트레칭, 이런 거 하루에 서너 번씩만 해줘도 굳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자주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럼 병원에 꼭 가야 하는 50견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누워있으면 어깨가 더 아픕니다. 팔을 90도 이상 못 듭니다. 머리 빗기, 옷 벗기 힘듭니다. 아파서 스트레칭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참고 스트레칭만 하세요. 이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픈데 억지로 움직이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면 이미 심한 겁니다. 이 정도면 꼭 병원 가셔야 해요. 병원 치료의 진짜 역할이 뭘까요? 여기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사 맞으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물리치료 받으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병원의 역할은 통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너무 심하면 스트레칭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약, 주사, 물리치료, 이건 어깨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다시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통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어깨가 풀리는 겁니다. 병원은 도와주는 거고 결국 회복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 처음부터 팔이 거의 안 올라가는 분, 이런 경우는 회복이 더디거나 치료 반응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50견이 잘 오고 한번 오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초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당뇨나 갑상선 문제가 있으시면 어깨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기억하세요. 50견 관리의 핵심입니다. 참는 게 치료는 아닙니다. 무조건 병원 안 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통증이 심하면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편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통증을 낮춰주는 것, 이게 병원 치료의 목적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풀리면 단순 결림입니다. 막히면 50견입니다. 참을 수 있으면 집에서 관리하세요. 잠을 못 자면 병원 가세요. 어깨는 한번 굳으면 되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괜히 참다가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저는 병원 가봐야겠어요. 아니면 집에서 관리해 봐야겠어요. 이렇게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어깨 아프지 않고 편하게 움직이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